문화원 직원들과 함께 문화해방일지. 문화원 직원들과 함께 행복해질 거야. 문화원 직원들이 제발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문화해방일지. 경기도 문화원 연합회 함께하고 있어요. 문화원 직원들과 함께 문화해방일지. 문화원 직원들을 위한 방송, 문화인들을 위한 방송, 문화해방일지 시즌 3 이게 몇 화라고 할 수 없고 예, 오랜만에 저희 개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 기자입니다. 예, 지역신문 기자이신 개 기자님 나오셨고 저는 문화해방일지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맡고 있는 기획과 진행과 뭐 편집 뭐 이런 거 다 맡고 있는 도리아빠라고 합니다. 기자님 좀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아리셀 참사 관련해서 얘기하고 이후에 쭉 안 나왔는데 그게 아리셀 참사가 8화였거든요. 근데 네. 지금 현재 기자님 오시기 전에 제가 14화를 편집해서 올렸으니까 한 6화 정도의 텀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바로 다음 주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저장해 놓은 에피소드들이 좀 떨어져 가지고 네. 예, 그래서 기자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해보다가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할까 이렇게 고민도 하고 그랬었는데 일단 너무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어떻게 지내셨는지 혹시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저의 예, 근황을요? 그렇죠. 아, 기자님 네. 팬이 좀 있어요. 저희 지금 다 퇴근하셨는데 그런 분들도 있고 그때 시즌 2에 나오셨었죠 한번. 그때 너무 막 와일드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이 시원하다 막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약간 외부자 입장이어서 잘한다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좀 내부자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겁이 많아지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유미 기자님 팬들께 한번 근황을 한번 좀 공유 좀 해주세요. 아, 팬들이요? 예. 있을 것 같지만 않지만. 아 이런 것들이 되게 허위 의식을 느끼시나 봐요. 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허위 의식? 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단어 선택인지는 모르겠는데 허위. 저 예를 들면 저도 지금 이제 시작할 때 네. 청취자 여러분 뭐 안녕하십니까 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네. 사실 몇십만 명이 들을 거라 생각 안 하고 안 하고 몇십 명이 들을 거지만 몇십 명이 들을 때도 있고 몇백 명이 들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냥 그렇게 했다고 약간 연기하는 것처럼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기자님은 이제 제가 뭐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좀 이런 게 뭐 의미가 있나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기보다 의미가 있나라기보다 팬이 정말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좀 하는데. 어쨌든 저희 그때도 그 기자님 말고도 뭐 이렇게 책 리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럴 때도 제가 그냥 이제 좀 뭐랄까 실없는 질문 같은 거니까 대화 뭐 약간의 아이스 브레이킹이랄까 너무 이렇게 그 본의를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얘기 해주시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있을지 모르는 팬 여러분들, 저는 스토킹을 싫어합니다. 스토커만 아니면 돼요. 저는 근황이 요즘 어떻게 지내지? 여름 지금 녹음 시점이 와, 9월이 네, 맞아요. 됐잖아요. 좀 맞아요. 선선해지기도 하고. 맞아요. 제가 예. 원래 좀 건강 염려증 같은 게 있거든요. 전혀 안 그래 보이시는데. 그렇잖아요. 저는 근데 일단 제 몸이 아프거나 좀 병들었어 이러면 예. 에너지가 확 떨어지면서 좀 뭐랄까 건강 염려증이 있어가지고 제 그 컨디션이 이렇게 좀 건강하면은 좀 기가 좀 살고
아프면 일단 굉장히 이렇게 좀 처지고 그 상황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프면 일단 울기도 하고 그래요. 내 자신이 불쌍하다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막 원래 이렇게 어지럼증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는데 저번에 그 어느 집회에 한여름에 예. 취재를 갔는데 아 너무 힘들었겠다. 제가 그때 더위를 먹어가지고 보고 있는데 막 손이 막 덜덜 떨리고 막 어지러운 거예요. 핑 돌고.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막 그러면서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던 여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을이 돼서 좋으시겠네요. 이제 더운 거 좀 별로 안 좋아하시죠? 더운 거를 그러니까 저희는 주로 사실 어릴 때 취재 기자 생활했을 때는 다 대중교통으로 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엄청 빡셌겠다. 뭐 서울이나 뭐 경기도 인근이나 거기는 사실 대중교통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요. 예.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지금 취재하고 있는 지역은 대중교통으로 다니기 너무 좀 맞아요, 빡세요. 험지이기 때문에 이제 자차로 그러니까 차로 이동을 하니까 예. 사실상 막 이렇게 더위에 막 힘들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때 취재했을 때가 그 막 행진도 있었고 좀 장기간 바깥에 있고 막 그런 취재였는데 그래서 와 여름에 이렇게 바깥에서 계속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내 몸이 이렇게 약해졌다라는 거에 또 약간 좀 뭐랄까 약간 걱정도 되면서 집에 얼른 들어와가지고 예. 밥을 엄청 먹었던 기억이 나요. 와, 되게 좀 문학적인 어쨌든. 설명이셨습니다. 저는 좀 건강 염려증이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 몸의 컨디션이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게끔 좀 요즘에는 좀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그 예전 같은 경우면 내일이 없듯이 밤에 술을 먹는다거나 좀 술을 좀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내일은 없어 라는 형식으로 막 술을 들이부었다면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나이가 좀 먹고 술 총량이 좀 이제 간당간당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엔 그렇게 못 먹어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 아, 뜨거운 여름을 보내셨군요. 휴가는 잘 갔다 오셨나요? 휴가요? 휴가는 오늘 업로드한 방송에서 이제 수원 시민 뭐 이렇게 전국 단위로 봐도 휴가를 못 간다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47%가 넘었다. 뭐 이런 식의 기사를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휴가를 갔을 때 진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7월 말일 유명한 데로 갔는데도 7월 말쯤에 저희가 어디로 갔더라? 기억도 안 나네. 그러니까 국내 어디 좀 지방에 갔었는데 무슨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좀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휴가를 많이 실제로 안 가셨나 봐요. 저도 어디 특별히 여행 가기보다 그냥 뭐 야구 경기 한 경기 보러 가고 영화 한 편 보러 가고 이런 식으로 지냈어요. 그냥 휴가 맞아요. 기간 내에. 그래서 그 관광지에는 사실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최근에 수원에 그 스타필드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예. 거기 갔을 때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와 있던데요. 그래서 아직도 그게 사람이 많구나 거기는. 거기가 첫날 가보고 안 가봤는데. 그 개들도 같이 이렇게 맞다. 워킹을 하잖아요. 실내에서. 그래서 보고 있으면 거의 세상의 모든 종류들을 다 볼 수 있거든요. 맞아. 그리고 심지어 저는 그 개들의 그 배변을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유심히 보긴 했었어요. 근데 개들이 보통 워킹을 하다 영역 표시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로비나 이렇게 그 공간을 가면서 그 개님들이 막 소변 뭐 영역 표시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게 약간 좀 문화적인 충격이랄까?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은 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형 쇼핑몰 실내에는 보통 개가 없으니까 없는 데를 주로 보다가 개도 같이 있는 데를 제가 처음 가봤었나 봐요.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풍경이 되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좋아 좋더라고요. 보이죠. 저도 되게 개 좋았어요. 반 사람 반인데 실내에 이렇게 있다라는 것도 좋고 그리고 거기 저는 원체 책을 좋아하는데 별마당 도서관. 네네네 책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천장이 높이 뚫려 있으니까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 휴가 안 가신 분들이 거기 다 많이 와 있구나를 그때 느꼈어요. 와 밀도가 막 엄청 높더라고요. 걔가 그 강아지랑 같이 거기 가는 게 웬만하면 오프라인 점포를 잘
마트나 이런 데가 잘 안 되는데 네. 개를 데리고 갈 수 있으니까 꼭 거기에 경공 그 강아지들 키우는 분들은 좀 더우니까 그런 데서 네. 산책도 하고 그런 느낌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사람 많아가지고 그리고 세상이 참 많이 저 변하고 깜짝 있어요. 놀랐어요. 예, 언론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언론으로 왜 뛰죠? 그렇게 말해주셔서 감사하네요. 예. 저는 사실 그 현직인으로서 예. 언론의 기능이나 이런 게 점점 무의미해진다라는 예. 그런 좀 뭐라 그러지 약간 염세적인 그런 생각에 맞아요. 좀 잡혀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삽질을 해야 하나라는 자괴감 같은 게 좀 시시때때로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좀 때려쳐야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진행자 도리 아빠 예, 맞아요. 님의 그 말씀에 저는 사실 약간 뭐라고? 정말 그럴까요? 근데 그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고 요새 다시 뭐 텍스트 힙이니 뭐니 책을 좀 다시 또 20대들이 많이 보기 시작한다 그러고 물론 그 20대들은 그래요? 대부분 여성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참 굉장히 좋은 소식이군요. 예, 그래서 꼭 우울해할 일만은 아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분명히 너무 정보가 넘쳐나니까 이제 중심을 잡아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서 충분히 역할이 있으실 거니까 좀 힘 좀 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근래 본 것 중에 매번 볼 때마다 조금 좀 다운이 돼 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그래서 저요? 예. 저보다 진행자님이 항상 다운되시던데요? 네, 약간 억텐을 지금 억지 텐션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좀 예. 그래서 오늘은 기자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좀 AS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아리셀 관련해서? 아리셀이요? 예. AS라 하면 저게 지금 그 국회에서 그 네. 대표분이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국회의원이 너 유가족 아니지? 뭐 이런 식의 질문을 약간 의도를 가지고 계속 하더라고요. 그 대표로 나오신 분은 대리를 해서 지금 일을 하시는 분이었다고. 뭐 그런 동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그때도 예. 제가 잊으면 안 되지 하지만 벌써 뭐 그런 좀 뭐랄까 좀 기억에는 좀 잊혀진 것 같아서 한번 좀 여전히 지금 시민 추모회는 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 본사 서울 앞에서 이제 시민 추모제가 있었고 그 저도 정확한 건 이렇게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저희 이제 다른 이제 취재진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취재를 예. 했는데 그 아리셀의 이제 본사와 삼성의 연계가 있다. 예. 지분을 삼성이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서 삼성 본사에 가서 한 거로 알고 있고 지금 대표랑 관계자 2명은 지금 구속이 된 상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제 적용이 되는 지금 그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한 첫 번째, 두 번째 정도의 사례로 될 것 같고 실제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 특히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가 좀 첫 많이 번째 봐야 될 것 사례겠네요. 같고 그리고 그 지금 희망버스라고 해서 예. 이제 50대 정도가 화성에 예. 그때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이제 그게 그 전에 제가 이제 기사를 봐야 되는데 노트북을 안 펴가지고 그 전국에 그냥 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그때 뭐 예전에 어느 노동자분 이제 지원하면서 희망버스가 돌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몇 차례 이제 노동 관련 현안이 있을 때마다 희망버스가 이제 돌아가거든요. 뭐 제주도에도 세월호도 갔었잖아요. 있었고 강정마을 맞아요. 뭐 그런 거. 네 문제 그렇게 있을 해서 있는데 이번에는 그 한 50여 대 정도가 이제 전국에서 조직이 돼가지고 예. 화성을 찾아왔었어요. 화성에 와가지고 이제 아리셀 본사와 그리고 이제 아리셀 그 본사에서 이제 추모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양읍부터 화성시청까지 이르는 대로변에서 한 2천여 명 주최 측 추산 2천여 명 되시는 분들이 이제 행진을 하면서 이제 이슈 몰이를 했죠. 그리고 화성시청 앞에서 이제 추모제도 이제 문화제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그러면서 사실상 이 부분은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들이 많고 예. 유가족들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노동단체나 시민단체가 이제 붙어서 함께 이제 운동을 하는 게 그러지 않으면 이것이 너무 잘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꼭 실제로 그게 외국인이 아니고 내국인이어도 그런데 관심 없다 그런 일 당하면 당연히 그렇게 도움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많은 그런 산재 사고가 일어났을 때 예. 사측에서는 그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약간의 그런 뭐라 그러지? 하는 전형적인 그런 패턴 같은 게 있는데 대응 패턴 뭐 네, 그런 게 대응 있겠죠. 패턴이 좀 있는데 사고가 난 지 한 달 동안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요. 조용해요. 그냥 조용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유고작에서는 뭐 원인도 알고 싶고 장례도 치러야 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을 이렇게 보관하면 그것도 이제 계속 이렇게 가격이 그렇죠. 협상하고 점점 이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이제 나중에 좀 약간 지쳤다 싶을 때 이제 서서히 이제 협상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리셀 같은 경우도 그 대책위의 이제 주장에 따르면 예. 대책위 측에서 이제 주장을 보면 이제 법률 대리인을 이제 따로 예. 이제 해서 예. 법률 대리인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아리셀 측에서는 유족들의 법률 대리인이랑 이제 이런 협상을 해야 되지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예. 뭐 합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보상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법률 대리인에게 연락하지 않고 그 외국인 유족들에게 개별로 노무사를 비롯한 변호사분들이 노무사분인데 직접 문자에 대령 문자 매일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보가 사실이 아닌 정보도 있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문자나 이런 거에. 그 아리셀 사측에서는. 근데 이제 이분들은 가뜩이나 좀 외국인이고 그 정보를 봐도 사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유족 한 명한테 공략해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래서 이게 법적 싸움은 사실은 오래 갈 수 있지만 이것이 끝났을 때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라던가 그런 보상과는 굉장히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으로 그러겠죠. 일찌감치 합의가 하는 경우가 지금 벌써 생기고 있고 각계격파를 막 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한국에서 상황이라서 계속 머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더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제 민변 측에서 지금 법률 대리인을 해가지고 변호사들이 한 20몇 명이 붙었어요. 근데 분야별로 좀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다시 이제 민사 소송도 걸고 형사 소송도 고소 고발을 다 해가지고 지금 이 건이 노동부에서 이제 고소 고발을 해서 진행되는 사안이 있고 그다음에 유족 측에서 고소 고발돼서 이제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유족 측이 따로 법률 대리인을 해서 이 사안을 고소 고발을 하느냐라고 이제 질문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 이제 이게 노동부나 경찰이나 이런 조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유족들이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면 정확한 정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조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정보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측에서도 그 얘기를 당연히 좀 쉬쉬하겠죠. 근데 사실 이 사항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족이 물어봐서 대답할 수 있는 건 사측의 이야기인 건데 그것이 사실과 맞는지 진실에 맞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만 하는 게 좀 답답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 이제 그러니까 유족 측에서 따로 법률 대리인을 꾸려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서도 어쨌든 소송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조사의 결과 이런 부분을 피드백을 다시 받을 수도 있고 지금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협상이라던가 이런 2차 협의가 지금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고, 네, 근데 일단 뭐 구속이 됐으니까 이제 사측에서는 좀 합의를 하려고 빨리 이제 좀 속도를 내지 않겠냐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지역 언론에서 시청 앞에서 좀 시위하지 마라 뭐 이런 글이 올라오는 지역 언론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뭐 그 화성시청 앞에 있는 그 또 이렇게 뭐 공연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설이 있는데 지금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거기서 지금 왜 지금 뭐 그 회사 앞에 가서 해야지 왜 화성시청 앞에서 하고 있냐고 그런 식으로 막
사설도 내고 기사도 내고 이런 신문이 있어서 좀 짜증이 났었는데 근데 그분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이장님들이랑 그 주민자치 회장분들이 예. 그런 민원도 내시고 아 일부러. 네네 일부러라기보다 이제 행정의 서비스를 받는 이제 민원인 입장에서 이제 시청의 한 부분에 분향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정문 앞에서 그런 행사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불편하다. 불편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의 어떤 행정력이 거기에 너무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시면서 화성시에서도 그리고 앞에 어느 이렇게 공공기관을 예. 이제 유족들의 공간으로 쓰면서 예. 한 달 정도를 그 공공 서비스를 이제 다 이제 멈춘 적이 있었거든요. 중지를 했었어요. 아, 그런 문제는 있을 수 문화적인 있겠네. 예를 들면 문화 거기서 막 프로그램이라던가 예. 웃고 떠드는 거 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앞에서 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피해가 아예 이분들이 없는 건 아니구나. 네, 그쵸? 이제 그분들의 주민분들 대표를 갖고 있는 그 사회 단체분들 계시잖아요. 뭐 주민자치라던가 이장분들이 이 유족의 아픔은 우리도 10분 공감을 하는데 다만 행정력이 이제 화성시 시청의 행정력이 너무 이제 그쪽에 편중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좀 불편하니 예. 이제 이걸 풀고 예. 추모 분향세도 여기 시청 본관 말고 이제 예. 다른 쪽으로 좀 옮기거나 뭐 여러 가지 좀 제안을 실제로 했었고 근데 시장님 면담도 뭐 진행을 해서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규모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딱 맞는 이제 시민 그 주민 일부로 조직된 분들에서 예. 자기네들도 그 반대 집회를 할 계획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좀 무산된 상황이고 아, 그렇게까지는 네, 안 가서 다행이네요. 네, 그분들 의견은 약간 그런 의견이었어요. 아, 그렇죠. 불편하다. 뭐 역시 그 기자님이 있으니까 너무 그런 소식들에 대해서 좀 정확한 사실을 좀 알 수가 있어서 좋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때 당시에 좀 잊지 말자고 했던 게 생각이 나서 좀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했던 일들 그 기절의 세상이 여기 네. 예. 이번 주제는 저희가 좀 실용적인 걸 한번 해보자는 기자님 의견이었나? 하여간 저희가 얘기하다 그런 얘기가 좀 나와서 보도자료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 보도자료. 이게 보도자료 작성과 활용 뭐 이런 제목 정도라고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작성과 활용 그러니까 약간 무슨 되게 꼰대 같은 그런 느낌이 나네. 하여간 우리가 이제 알리는 데도 필요하고 이제 보도 자료를 이렇게 되게 많이 다루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도 자료란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략적인 뜻은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정의가 네. 뭔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기사면 기사지 사실 이런 데 들어오기 전이나 좀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신문에 나온 건 다 기사로 알지. 이게 네네네. 보도 자료가 있고 그 차이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합뉴스 제가 대학생일 때 연합뉴스를 보고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런데 왜 뉴스를 그냥 무슨 공공기관 같은 데서 뉴스를 계속 생산하고 다 다른 회사에서 그 연합뉴스를 인용해서 뉴스가 막 나오지? 뭐 이런 생각들도 했었는데 이 보도 자료란 게 뭘까요? 그냥 간단하게
보도 자료는 그 언론 기관들이 언론사에게 제공하는 예. 기사의 취재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취재 자료요. 예, 그렇죠. 취재, 그러니까 보도 뉴스 우리가 뉴스 보도해 이렇게 얘기하고 예. 보도국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예, 뉴스 언론사에서 이제 보도의 기능을 하는데 예. 니네 이렇게 보도할 수 있게끔 우리가 자료를 줄게. 이거 보도 자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홍보 자료일 수도 있죠. 홍보 자료, 보도 자료. 언론사에 뿌리는 홍보 자료. 그렇죠. 보도 그러니까 니네가 보도할 수 있게끔 기사에 우리 이런 자료 같은 게 있으니까 이걸 너한테 줄 테니까 그거를 검토해서 기사를 써줘. 기사로 좀 해줄래? 뭐 이런 건데 예. 그래서 보통은 기사랑 보도 자료는 사실은 달라요. 근데 저희는 그냥 뭐 지역 신문에 뿌리는 보도 자료가 그냥 기사가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저희가 뿌렸을 때 대부분 예.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냥 똑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또 현실적 한계도 있고 다 뭐 그런 건 이해는 하는데 원래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석인지 좀 궁금해요. 원래라면 보도 자료 같은 경우를 이제 보통 글쎄 원래라기 하기보다 보도 자료 이렇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예. 그럼 언론사 같은 데는 이렇게 보도 자료 이렇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제 이 보도 자료를 보고 이건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써볼 만한데 이러면서 이제 그 보도 자료를 가지고 이제 취재 출입처에 연락도 해보고 예. 혹은 보도 자료에 행사 뭐 언제 해요라는 보도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거기 직접 가서 취재를 해서 그걸 가지고 보도 자료 플러스 취재 플러스 해서 이제 다시 기사를 쓰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 제안을 보도 자료를 쓰는 방법이나 뭐 기사화되는 방법을 좀 한번 다루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예. 저희한테는 이렇게 기사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해서 기관에서 뭐 이렇게 예. 문의 같은 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좀 행정이나 이런 데는 원체 이제 보도 자료의 그런 뭐 시스템이나 자료나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으니까 예. 예. 그분들은 뭐 그렇게 안 하는데 좀 경험이 없는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보도 자료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걸 어떻게 보내야 되죠? 이러시는 처음에 저도 분들도 많이 그랬어요. 있고 그리고 또 사실상 보도 자료를 써서 줬어. 근데 사진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을 한글 그 텍스트 파일 안에 넣는다거나 예. 혹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연락처를 안 써서 주시는 거예요. 연락처를. 네네네. 그러면 연락처를 안 써서 주신다거나 뭐 이런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언제 한 번은 그 보도자료 교육 쓰는 방법 뭐 이런 거를 교육을 좀 해야겠다라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보도자료 작성 교육 같은 걸 저는 좀 몇 번 해보긴 했는데 어디 기관에서요? 뭐 지자체 뭐 산하기관이든 아, 뭐 그런 데서? 시민단체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도자료 쓰는 방법 뭐 이렇게 기사 쓰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한 가끔 강의를 좀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는데 그러니까 보도 자료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도 자료를 주잖아요 언론사한테. 예. 그럼 사실상 원래 제대로 정석이라면 이게 기사가 아니고 예. 기자한테 기사를 우리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기사를 써달라고 할 때 주는 그냥 자료예요. 기사 자료. 예. 취재의 자료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사문으로 쓰지 않아도 되고. 아 그래요? 네, 기사문으로 안 써도 돼요. 되게 그리고 제가 스트레스 받았는데. 기사문으로 굳이 안 써도 되고 거기에 대한 정보 같은 걸 알려주고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짧게 어떤 데는 뭐 그러니까 뭐 그냥 문장으로 이렇게 해서 뭐뭐 했다 뭐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정리해서 그냥 문장으로 주잖아요. 예. 그렇게 해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저희 원장님이나 대표님이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까지 딱 해서 주는 걸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도 자료를 써야 되는지 교육을 받은 적은 없고 그냥 이런 거 보낸 거 옛날에 보낸 파일을 이렇게 본 다음에 비슷하게 쓰나 보다. 그러면 거의 그대로 나오니까 그럼 기사문을 내가 쓴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뭐 기자도 아니고 이걸 왜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맞아요.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쓰는 데도 있는데 예. 저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안 쓰. 왜냐면 그렇게 기사를 쓰는 건 기자의 몫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굳이 안 써도 되는데. 근데 기자님들 너무 힘 많이 들고 너무 그래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은 적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기자분들은 기사를 쓰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출입증만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구나. 예. 그래서 이제 기사 이런 보도 자료 같은 거를 그냥
고치지 않고 긁어서 이제 언론사에 올리거나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는 그런 데가 많은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신문은 판이 나오고 신문을 만들 수 있거든요. 왜냐면 원체 많은 보도 자료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 한 번은 보도 자료를 그렇게 기사문을 쓰지 않고 예. 자료만 제공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거 몇 개월 못 갔어요. 아 그게 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약간 딱 그런 꼬락선이네요, 진짜. 그때 출입 기자들이 하도 반발이 심해가지고 기사를 쓰지 못하는 기자분들이 아 그런 기자분들도 또 많이 계시니까. 이게 뭐냐고 그래서 홍보 그 보도 수가 확 줄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그래가지고. 입장에서는 그걸 또 계속 유지할 수가 없겠네요. 어쨌든 간에 자기가 했던 행사나 뭐든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알려줘야 돼서 그거 제가 알기로 몇 개월 못 갔던 것 같은데. 그 약간 입시 제도 같은 거네요. 뭐 안 좋은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쭉 가고 있는 그런 거. 예, 그걸 한번 좀 칼을 들고 좀 바꿔 보려고 했던 분 좌천되시고. 세상에. 아 이제 본질이 많은- 뭐냐에 대한 고민이네요, 진짜. 예, 그리고 이제 출입처 기자에서 좀 그 뭐랄까 입방구 좀 크게 콧방구 크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예. 그분들 실질적으로 행정 인사에 또 많이 개입도 하시거든요. 지자체. 지자체든 뭐 어디든 기관이든 교육청이든 어디든 다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개입하는 기자분들이 계세요.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있잖아요. 실제로 있는 일이 실제로. 저는 그럴 정도의 힘이 깡이 안 없으시고. 되고 그렇죠. 저는 삼류 기자니까. 뭐 아 실제로 그런 사람이 일류면 너무 그렇게- 짜증나겠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기자분들도 계세요. 내가 힘써가지고 누구 개 승진시키고 막 아뭐 나도 보는 것 같아요. 뭐 H 모 일보의 기자였는데 내가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그 기승전 자기자랑하고 끝나는 분 계시는데 그래서 참 그러시구나. 근데 이게 무슨 그분은 보니까 취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식을 궁금해하는데 너무 뭐 인사 소식이나 뭐 예를 들면 갈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좀 우리 이렇게 좀 필요한 얘기보다는 그냥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둘러본 다음에 누구한테 알려주려고 그걸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무튼 인사 얘기를 왜 하게 됐지? 아무튼 그렇게 예, 좀 그런 보도 자료를 쓰지 못하는 기자들이 어떻게 실제로 기자로 있어요. 활동하는 있고 그리고 취재에 기사를 쓰지 못하는 기자죠. 보도 자료가 아니라 또 헷갈리네. 그렇죠. 그리고 취재의 어떤 기본 매뉴얼이나 그런 취재 방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취재를 했어. 취재를 하면 취재를 한 걸 가지고 기사를 써야 돼. 근데 취재도 못해. 취재도 못하고 취재도 못하니까 당연히 기사도 못 쓰겠죠. 그래서 그런 약간 뭐랄까 좀 무늬만 기자, 무늬만 언론사인 분들이 실제로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도자료를 기사 형식으로 쓰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아무튼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보도자료는 기사가 아니고 기사가 아니다. 네, 보도 자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얘기네요. 기사 좀 이거 보도자료를 냈으니까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듣긴 하거든요. 기사 제보, 기사 부탁, 기사 청탁 이거 기사 좀 내주세요. 사실상 기사 청탁이네요. 보도 기사 자료가 내주- 지금 기사- 이건 뭐라 무슨 단어가 늘 쓰는 게 있었는데 제가 그거 들을 때마다 좀 기분이 나쁜 단어가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이제 보도 자료 보냈습니다. 기사 검토해 주시 검토하여 해주세요. 뭐 기사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이런 보냈었던 식으로 것 얘기를 같은데. 하면 되는 건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보도 자료를 보내는 것 자체가 이제 바로 그냥 이게 자체가 기사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면 저는 좀 그게 약간 불편하긴 하죠. 기자들은 그런 소리 듣는 게 좀 안 좋아하긴 하겠네요. 근데 그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홍보 대행사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마치 홍보 대행사인 것처럼 언론사를 생각하시는 그치. 분들이 종종 계세요. 너네도 그거 쓰면은 뭐 지면 채우고 좋잖아. 뭐 약간 이런 방식 사고 방식인가? 네, 좀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홍보 대행사처럼 우리가 보도자료 줬으니까 이걸 당연히 그냥 니네는 이걸 실어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 보도 자료에서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지금 보도 자료를 쓴다고 생각했을 때 좀 막내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번부터 제대로 한번 바꿔보자. 보도 자료 그냥 대충 쓰던 거 한번 정식으로 한번 보도 자료를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하면 만약에 강의 나가셨다고 하니까 강의 때 그렇죠.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좀 맞아요. 궁금하네요. 강의 자료 봐야 되는데. 아니 일단 노트북 꺼내야 되나? 에, 보도 자료. 그러니까 우선 이제 기사에서 제일 기사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누가 가장 이 정보- 육하 원칙? 그죠? 예. 육하 원칙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누가 거예요. 언제 어디서 왜 뭐 어떻게까지인가? 무엇을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구나. 네. 아, 근데 어떤 보도 자료에는 심지어 그 날짜를 안 적어주는 데도 있어요. 날짜가 네, 날짜가 없어요. 날짜가 없고 주체 주간도 당연히 없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기사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 기사는 사실만을 사실은 다루거든요. 예. 그리고 기자들은 진실을 추구를 해야 돼요. 언론사들은 그렇죠. 예. 그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게 예, 그렇죠. 진실을 우리가 알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맞아요. 코끼리 다리 맞으면 다리가 진실이고. 자기가 당연히. 볼 수 있는 그런 매체나 환경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기사에 들어가는 건 육하 원칙 예. 그리고 이제 추측, 감정 뭐 이런 것들, 느낌, 예. 뭐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카더라, 뭐 야 어젯밤에 누가 누구랑 싸웠대더라 이런 거를 보통 기사를 쓰진 않거든요. 누가 누구랑 뭐 사귀었다더라, 모텔에서 나왔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카더라 통신. 그거는 보통은 저희는 기사는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약간 그런 거는 소비하는 그런 층이나 발행하는 매체가 따로 있는 거고 굳이 따지면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도자료 할 때도 그거를 감안하셔야 돼요. 육하 원칙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육하 원칙이 들어가야 된다. 무조건. 특히 날짜를 꼭 날짜는 무조건. 뭐 예를 들면 지금 그러니까 보도자를 보내주신 날짜가 오늘이에요. 예. 그런데 행사는 오늘이 아니고 그 뭐 일주일 전, 며칠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날짜가 없으면 저희가 이거 보고서 오늘 일어난 일인가 하고 다시 전화를 하게 되잖아요. 어쨌든 육하 원칙이 꼭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보도 자료의 성격에 예. 아무튼 그 담당자가 반드시 들어가요. 담당자 전화번호.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가 궁금한 게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왜냐면 보도자료는 완벽한 정보가 있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 기관의 것을 홍보하다 보니까 그 보도자료를 보낸 사람들은 너무 많이 알아. 너무 잘하니까 이 정도는 알겠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받아보는 사람 기자들은 이걸 처음 받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읽다 보면 요것도 궁금하고 요것도 궁금하고 요게 빠져 있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추가로 이제 뭐 취재를 한다거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화번호도 그렇게 안 써주세요. 담당자도 빠져 있고. 저희가 바라는 건 제목 뭐 이런 걸 바라는 건 아니고요. 제목을 안 써도 되나요? 제목 안 써도 돼요. 제목은 기자들이 뽑는 거예요. 제목은 진짜 너무 안 어려워. 써도 돼요. 제목, 부제목 뭐 이런 거 사실 안 써도 되고 그렇게 보내서 주신 제목들은 다 대부분 좀 언론사에서 원하는 그런 제목이 아닐 확률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손대야 되는구나. 네, 어차피 원래는 제목 뭐 부제목 앞에 리드 문장 뭐 이런 거는 무조건 보도자료를 할 때 그걸 원래는 제가 처음 기자 생활했을 때 얘는 그걸 무조건 바꾸는 게 저희 매뉴얼이었어요. 그리고 그 보도자료에 대한 담당한테 걸 추가로 취재 전화든 뭐를 해서 좀 더 뭐 추가 보강 취재를 해서 기사화를 한다. 이게 보통은 원래는 매뉴얼인데 정석이군요, 그게. 그쵸. 근데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말고 다른 해외나 뭐 일본, 특히 일본 이런 데는 이렇게 보도자료가 그대로 베껴서 기사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사례는 별로 없어요. 저희가 왜 네이버나 다음 같은데 무슨 기사 하면은 보도자료가 착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저는 사실은 좀 이건 이상한 일이거든요.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모든 언론사에서 모든 보도자료를 똑같이 실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똑같은 기사 막 있죠. 그냥 그 언론사만 이름만 다른. 오탈자도 똑같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사실상 제가 예전에 기자 생활했을 때 매뉴얼에는 맞지 않고 그거는 아닌 건데 어쨌든 제목이나 부제목은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뭐 사업 제목을 쓰셔도 되는데 뭐 필요한 거는 구체적인 정확한 정보 같은 게 좀 들어가서 저는 차라리 그 보도자료를 못 쓰시면 사업 계획서나 뭐 기획안 같은 거 그냥 주세요. 그럼 제가 보고 쓰면 되니까 거기에 보통 저희가 원하는 정보들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행사의 뭐 취지, 기획 의도, 배경 뭐 이렇게 진행을 어떻게 하고 이걸 위해서 어떤 효과를 바라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건 보통 사업 계획안이나 뭐 그런 거에 다 나와 있잖아요.
공모에 이렇게 내는 그런 것들 차라리 그 정보를 주시면 되는데 사실 근데 그걸 주기에는 내부 자료이기도 하고 너무 많은 맞아요. 정보가 뭐라 해야 돼? 많이 뭐라 있으니까. 소리 들어요, 맞아요. 거기 그걸 유출했다고. 그리고 그게 정보가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응. 그걸 좀 걸러낼 거 걸러내고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좀 건조하게 필요한 정보만 넣어서 보도 자료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보도 자료 그리고 보도 자료 사진 같은 거를 얹히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보통 한글 파일이나 뭐 다른데 사진을 얹혀서 주시는데 뭐 그렇게 주셔도 되는데 이제 사진이 뭐 사진 설명 같은 게 들어가면 좀 좋다고 생각하시니까 보고서 형식으로. 예. 근데 언론사에서는 원본 사진 파일을 원해요. 그 화질이 높은 거. 예. 지명 같은 경우는 특히 프린트가 되기 때문에 사진 화질이 되게 안 좋으면 이게 깨지거든요. 예.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경우도 사실 그게 그 올리는 게 그게 좀 화질이 리사이징이 돼서 되게 작아져요. 그래서 사진은 반드시 원본 파일. 사진 붙인다. 화질이 좋아야 된다. 네, 사진은 원본 파일로 붙이고 그 화소수가 뭐 적어도 1메가 정도 이상이 되는 원본 파일을 붙이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사진 따로 텍스트 따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담당자의 연락처 꼭 넣으셔야 되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보도자료 어떤 기관에서 보내잖아요. 예. 그러면 기관의 그 대표의 멘트 같은 거를 같이 넣어주시면 좋죠. 우리가 이런 행사를 위해서 어떤 걸 기대하고 뭐 참여를 부탁한다라던가 뭐 이런 거 대표 멘트 그 취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내면 기자들은 그거 보면 막 기사 쓰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거 창작할 때 되게 골머리가 아프긴 했거든요. 왜냐면 대표님이 진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맞아요. 뭔가 대표의 마음이 돼갖고 대표가 해야 할 얘기를 좀 고민해서 거기다 적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만약에 진짜 그런데 그거는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걸 적는 건 제가 좀 이거 굳이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너무 네, 왜냐면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그 기사에는 좀 어떤 게 필요하냐면 구체적인 예시 근거가 무조건 들어가야지 좀 사실에 힘이 실린달까?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누구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랑 맞아요. 예, 그런 그리고 식이죠. 원래 기본적으로는 A씨 가명을 쓰는 것보다 그냥 실명을 쓰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지 정말 사실 같잖아요. 그런데 대표에서도 대표의 그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대표를 가지고 있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 대표니까 예. 대표가 굳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사업에 대한 기획 이도나 이런 걸 대표의 말로 이렇게 입으로 인용을 해서 하는 게 그 구체적인 사례의 기사의 구성에 하나 넣기 때문에 그게 인용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기사가 되게 밋밋해지고 좀 힘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구조상 보통 기사들은 구체적인 누군가의 멘트를 좋아해요. 그리고 그게 실명이면 더 좋고.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실 때 좀 잠깐 들었던 게 너무 이제 문체가 좀 이상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제가 좀 들었는데 문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도 자료를 보낼 때 너무 뭐 했어요 졌어요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좀 그렇다든지 뭐 그런 부분은 상관없는 건가요? 사실 정석적으로 봤을 땐 상관이 그거는 이제 뭐 그렇죠. 저희가 그런 식으로 오면은 그걸 이제 다 손봐서 하는데 할 일이 기사에는 많아지는 거구나 그러면. 뭐 그렇죠. 뭐 그렇게 기사 형식으로 만들어서 쓰면 보도나 홍보는 더 많이 되겠죠. 많은 매체에서 그냥 보통 많이 실어주니까. 그게 자기가 손이 좀 덜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잘 실어주는 데도 있고 기사에는 존칭어 같은 게 들어가지 않아요. 선생님. 존칭을 쓰면 안 네, 되는구나. 존칭을 쓰지 않아요. 누가 원장님 하셨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원장은 이렇게. 예, 왜냐면 뭐 과장은 기사, 이런 예, 식으로. 그렇게 뭐 목사님 뭐 이런 선생님, 님자 이런 거 뭐 우리가 구어체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기사는 보통 이제 존칭어 뭐 이런 거 높임말 이런 거 보통 저는 안 쓰거든요. 그리고 뭐 그녀 이런 거라기보다 그냥 그는 뭐 이렇게 약간 성별을 좀 제외한 그런 중립적인 언어를 좀 많이 하죠. 그래서 보도 자료를 쓸 때 이거 기사처럼 똑같이 쓰려고 뭐 어떤 분들은 맞아요. 저는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 기자처럼 기사 잘 써서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보도 자료를. 그럼 저희는 별로 손을 안 보고 그냥 싫기도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그러면 좋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아니 근데 안 그런 기자들이 많았어. 그렇죠. 근데 그렇게 자료만 줬을 때 기사화가 많이 예를 들면 그 또 잘 써서 보냈을 때 10건이 기사가 언론사에서 받아서 주면 이렇게 자료만 줬을 때는 뭐 한두 건이 될랑 말랑 안 될 수도 있어.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더 그렇게 대표님들이 하셨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기관에서 보도자료 오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많을 것 같아요.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삼류 지방지 지역지에서 그거 다 소화도 못해요. 저는 사실 보도자료 잘 많이 소화를 안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땐 좀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많이 실려야 돼 이 사안은. 그러면 뭐 기사화를 어떻게 해서든 써서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좀 취재 출입처를 이제 좀 잘 아는 언론사나 기자들한테 예. 좀 영업을 당연히 하셔야죠. 그냥 이렇게 인사도 하고 인사도 이렇게. 하고 뭐 오시면 밥도 먹고 가끔씩 연락해서 이렇게 그 친분을 좀 쌓아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저도 좀 어쩔 수가 없이 사람이니까 이게 좀 친분이 있는 데나 이런 예, 예. 데에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데에서 예. 뭐 보도자료 오면 그거 당연히 아무리 시간이 그렇겠죠. 없어도 그걸 좀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 문화원도 그런 게 좀 필요하긴 하겠네요. 그래서 당연히 필요하죠. 저 기자님들 오실 때 좀 꼴 보기 싫은 사람 와도 이렇게 되게 막 잘 대응하려고 되게 노력했던 기억이 나긴 해요. 메마른 겨울 지나 봄바람 불어 축제 장소가 어딘지 물어 서른한 개 마을 축제 무대 반짝이는 미소에 술세계로 초대 민속놀이 풍물 노래 경기도가 모두 함께 산속에 살아 숨쉬는 축제 어떻게 즐길지는 내게 남긴 숙제 지방 소멸과 싸우는 문화원의 열정 26번째 민속의 술제로 결정 31개 마을 축제의 무대 반짝이는 민속의 술세계로 초대 민속놀이 풍물 노래 경기도가 모두 함께 삶속에 살아 숨쉬는 축제 어떻게 즐길지는 내게 남긴 숙제 죽어가는 문화를 되살리네 살아있는 문화로 되살리네 경기도의 마을이 함께하네 31번 축제로 살아나네 민속놀이 풍물 노래 경기도가 모두 함께 삶속에 살아 숨쉬는 축제 어떻게 즐길지는 내게 남긴 숙제 민속놀이 풍물 노래 경기도가 모두 함께 삶속에 살아 숨쉬는 축제 어떻게 즐길지는 내게 남긴 숙제 2024년 경기도 31개 시군은 축제의 마당. 올 한 해 내내 경기도 민속예술제가 펼쳐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근데 어차피 좀 아까 정석대로는 제목 안 줘도 된다고 했지만 네. 뭐 리드 문장도 솔직히 다 고친다고 했지만 그렇다면 어차피 그냥 막 갖다 붙이는 데도 있고 또 이거는 그냥 나 관심 없는 거지만 그냥 날로 먹을 수 있는 거니까 해주겠다고 만약에 그런 걸 해야 간다고 할 때 제목을 짓는데 그 원칙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게 많이 문제가 있어서 제목을 고치게 된다 뭐 이런 사례라든지. 제목이 일단 너무 길면은 제목이 길면 안 된다. 네, 일단. 안 되고 짧아야 된다 제목은. 네. 그래서 근데 보도문을 기사처럼 쓸 때 그냥 기사랑 똑같이 쓰시면 돼요. 나와 그래요? 있는 기사 기사 이렇게 있잖아요. 보고? 네, 보고 그 형식으로 보통 쓰시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걸 참고해야 돼요? 저희는 지역지는 지역지만의 문화가 있나? 그러면 아니 근데 기사 형식은 거의 뭐 중앙지든 언론지든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행사 개최한 거 그런 거 기사 찾아봐서 보면 그 형식 기사 형식 있잖아요. 그럼 흉내를 내면 된다. 그렇죠. 비슷하게 거기서 껴 맞추긴 하거나 실질적으로 기사문은 있잖아요. 크게 소설이나 뭐 이런 창작글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기사문 같은 경우는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기자든 좀 약간 훈련만 하면 그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보도 자료를 많이 쓰다 보면 만약 기사 형식으로 보도 자료를 많이 쓰다 보면 좀 늘긴 하더라고요. 기사분의 형식은 크게 다르지가 않고요.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만 기사 여러 개 보면 형식이 거의 비슷해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그 수준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거는 그 실명 이름 틀리는 거. 심지어 기관명도 본인 기관 보도 자료인데 네. 본인 기관 이름도 틀려서 오는 경우도 그거 좀 많고요. 망신인 거라서 근데 문제인가요? 진짜 많아요. 많고 심지어 대표 이름도 틀리고 기관명도 틀려. 이게 실수가 아닌 게 느껴지나요? 글쎄요. 근데 뭐 실수겠지. 처음이면 초보면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맞춤법 같은 경우가 아, 그것도 좀 틀리는 부담스러워 하실 경우도 것 같기도 하네요. 많은데 요즘에는 사실 근데 네이버 검사기가 맞춤법 있잖아요. 뭐 맞춤 기계 있잖아요. 그냥 몇 번 한번 돌려보고 한글에서 이미 한번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좀 봐가지고 빨간 줄 내는 거 한 번씩 확인하셔라. 네. 그래서 맞춤법 틀리는 거랑 아무튼 그 이름 틀리는 거 그런 거 기관명 틀리는 거 보면 굉장히 킹 받죠. 저 같은 경우는 와 진짜 미쳤네 진짜. 그러면 이제 기관의 얼굴을 깎아먹겠네. 그게 좀 근데 약간 좀- 이미지가 되겠네요. 그럼요. 근데 실제로 일을 잘 못한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그런 기관에서는 진짜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너무 성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그 기관에 대한 제가 봤을 때는 애정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틀리겠죠. 근데 본인 기관 이름도 틀려. 근데 그런 부분은 실수하면 안 되는데 기자도 근데 하다 보면 그렇게 실수할 수도 기자도 있죠. 많이 틀려요. 저 옛날에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이름을 제가 틀린 거예요. 다르게 쓴 거예요. 잘못 썼어요. 그래서 거기 담당 뭐 사무원한테 전화가지고 욕을 엄청 먹었어요. 이런 경험은 모든 기자들이 다 있어요. 저는 예전에 저는 기자는 아니지만 이제 문화원 소식지 같은 거에 글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탤런트 개그맨 엄용수 씨를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그날 저랑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가 이름을 엄영수로 바꿨으니까 엄영수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아 이거 나 오타 났을 거라고 안 읽어보고 제목만 보고 막 오타라고 막 욕하는 사람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하여간 뭐 그런 에피소드였고요. 그 리드 문장이라고 하셔서 저도 그 생각을 안 해보다가 시작할 때 좀 어렵긴 하거든요. 약간 예를 들면 기사랑 비슷한 느낌으로 보도 자료를 쓰려고 할 때 뭐 예를 들면 뭐 완전 두갈식으로 뭐 어떤 땡땡 문화원은 뭐 몇 월 며칠 뭐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 이런 거면 좀 짜치는 건가 너무 초보스러운 건가 이런 생각을 했을 적이 있는데 리드 문장은 그럼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요즘 트렌드랄까? 뭐 아무튼 그 전에는 그 날짜 뭐 며칠 날 뭐가 열렸어 개최됐다 맞아요. 이렇게 항상 그런 썼다면 식으로 요즘에는 그 날짜를 그 다다음 정도 문장에 써도 돼요. 보통 써요. 저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의 날짜를 쓰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미를 먼저 담는 거. 예, 뭐 문화원에서 오늘 뭐 이런 행사를 열었어. 예. 그러면 그 장소나 뭐 날짜도 그 다음 문장에서 그 정보를 주면 되니까 그 행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을 뽑아서 예를 들면 MOU 협약 맺었다라는 부분에 보도자를 많이 주시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보통 뭐 그 제목을 뭐 어느 단체 MOU 맺어 협약서 맺어 이러면서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MOU의 협약의 목적의 성격이 예.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운영상에 같이 협력을 할 거야. 그럼 운영 함께 하기로 손잡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서 쓰고 그 아래 첫 번째 문장도 그 제목이 가장 중요한 정보를 올릴 거잖아요. 예. 그러면 첫 번째 그 리드 문장도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에 그대로 풀어서 쓰면 돼요. 예. 뭐 어디 문화원과 어디 단체는 앞으로 향후 서로 운영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이후에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거나 뭐 지방 그 우리 마을에서 뭐 무슨 줄다리기 뭐 그런 오래된 행사를 했어요. 예. 그러면 그 행사를 뭐를 몇 회째 뭐 제목에 보통 보면 뭐 몇 회째 무슨 행사 되게 전형적으로 쓰시잖아요. 예.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거는 뭐 밑에 중간 제목으로 올리고 첫 번째 제목에 예. 그러니까 기사들이 예를 들면 그 뭐 줄다리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 암줄과 행사에 숫줄이 뭐 어떻게 뭐그 하면서 뭐 시민 호응 높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행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얘기하고 싶은 부분. 클라이맥스가 됐던 행사 있잖아요. 제일 예, 예. 고조됐던 그 장면을 뽑아서 제목으로 쓰거나 그렇게 제목 리드 문장으로 시작을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어디야 거기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뭐 사람들이 환호했다 형식으로 그 행사의 가장 큰 부분을 묘사하면서 기사 보도 자료가 시작해도 기사 보통 그렇게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거를 뭐 시간 순서대로 하든지 뭐 이렇게 한다고 쓰시는데 저희 기사에서는 그 육하 원칙인데 이게 피라미드 역피라미드. 역삼각형 기사라고 해서 기사를 많이 쓰는데 역삼각형 기사. 네, 역삼각형 기사로 많이 쓰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을 위로 올린다는 뜻이거든요. 왜냐면 음. 이게 신문이나 기사 같은 경우는 지면에 보면 지면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기사를 이만큼 썼는데 지면에 얹혔을 때는 다른 기사들이 많아서 이거를 밑에를 많이 잘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하지 않은 게 기사 말미에 배치가 되고 잘려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기사 위쪽에 보통 배치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좀 전형적으로 이렇게 레거시 미디어 오래된 전통 언론 그런 데서 많이 썼던 방법인데 요새는 그런 기사에 쓰는 방법 같은 게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뭐 내러티브 기사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우리 행사에서 좀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제일 뭐 위에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위에 임팩트 있게 딱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러고서 그리고 그 외 부차적인 행사의 정보 같은 거는 밑에 넣어도 돼요. 그리고 가장 단체나 기관에서는 그 누구 참석했다, 누구 주관을 했다 이 부분을 맨 위로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저도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한 정보는 아닌 거예요. 기사 가치는 없는데 이제 만약에 쓰는 사람은 이거는 단체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체들은 맨을 위에 올리고 기자들은 그걸 항상 저는 맨 밑으로 빼거든요. 그런 편집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거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그 단체들 하나 그걸 제일 알리고 싶어요. 누구 국회의원부터 해가지고 어쨌든 누가 참석했다 뭐 자랑하고 싶은 거. 네. 그러니까 좀 본질이 호도되고 있는 거네요. 근데 줄다리기 한 게 중요한데 뭐 시장에 온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시장 인선말부터 못 시작하면 뭐 그거는 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약간 편집을 할 때 예. 기자들은 보통 에디터라는 말도 쓰거든요. 뭐 저널리스트, 뭐 리포터 하는데 에디터라는 말도 쓰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여러 가지 취재를 하잖아요. 뭐 1부터 100까지 취재를 해요. 10까지 해. 근데 그 중에서 기사를 쓰려면 여기에서 해서 이렇게 뭐 편집을 이렇게 좀 하잖아요. 예. 그런 편집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있겠네요. 사실 이제 기사가 사실이냐, 기사가 데스크란 말이 이제 그걸 데스킹 역할을 데스킹이 그게 편집을 하는 그렇죠. 리딩, 데스킹은 편집을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 어. 기사에서 뭐 중요도를 따지는데 이제 기자가 기사를 쓸 때는 안에서 이렇게 취재한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취사 선택을 해서 막 이렇게 이쪽으로 편집을 하잖아요. 예. 이제 그런 거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편집을 이제 기자가 할 거잖아요. 예, 그거를 감안을 해서 그렇다 하면 정보 보도 자료에는 얘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편집자한테 주는 정보잖아요. 예. 그러면 정보가 1부터 3부터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1부터 한 10까지를 준 다음에 네가 알아서 편집해서 써. 우린 이러한 행사들이 있어. 이거를 뭐 기사를 쓰는 걸 고려하지 않고 얘네 기자들마다 또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가 뭘 쓸지를 잘 모르니까 이런 정보도 주고 이런 자료도 줘서 뭐 예를 들면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부서별로 그 특징을 그냥 나열을 한다거나 이런 행사는 이렇게 있었다.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죠. 그러면 지금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승전결에서 한 기 정도 한 것 같은데 정리 한번 하고 이제 2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좀 기억나는 거 지금 저희가 대화 나눈 것 중에 기억나는 좀 메모를 했는데 처음에 강조하셨던 게 담당자 연락처를 꼭 써라. 정말 꼭 그게 정말 써주세요. 중요하다. 그리고 제보를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연락처를 없어. 이러면
저는 진짜 막 어떤 진짜 간혹 가다가 되게 중요한 제보가 와요. 근데 이 연락처가 없어. 예.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취재를 해야 되는데 네. 뭐 못해요. 그래서 제보할 때도 제보도. 여러분 웬만하면은 저희가 제보자 보호를 취재원 보호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연락처 좀 꼭 남겨주세요. 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보도 자료는 원칙적으로 기사가 아니나 기사처럼 쓰이는 현실이 있고 그래도 최대한 기사처럼 쓰면 고칠 게 많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좀 실릴 확률이 높다. 이게 첫 번째였던 것 같고 담당자 연락처 써라. 그리고 육하 원칙. 그리고 날짜 꼭 써라. 날짜를 빠뜨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리고 형식의 문제에서는 기사는 형식이 비슷하니까 다른 많은 기사들을 참고해서 하면 된다고 하셨던 거랑 맞춤법을 좀 신경 쓰시라. 단체가 너무 짜쳐 보인다. 그리고 제목 그러니까 제목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지금 가물가물한데 제목은 길게 쓸 필요는 없고요. 길게 쓰지 말고 짧게 써라. 네, 많은 걸 담지 않고 사실 제목 쓰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 보도자료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를 한 12자에서 14자 내외로 좀 써서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하고 하라. 그리고 리드는 가장 뭐 특별한 형식이 있다기보다 좀 변화가 있는데 가장 그 편집이 안 돼야 되고 가장 중요해 보이는 거를 가장 앞으로 끌어오는 게 좋다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나요? 근데 너무 제가 좀 납작하게 이해한 건가요? 아니 근데 사실 그 생각해보니까 이게 기사가 아니고 보도 자료니까. 근데 저희가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보도 자료를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현실이 좀 그러니까. 네, 리드는 그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러면 네네. 1부는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2부에서 이제 승전결까지 좀 한번 그 보도 자료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볼게요. 네. 또다시 밤이 깊어가 모니터만 밝아 행사는 끝났는데 일은 아직 남아 육하 원칙 맞추려 머리를 쥐었자 누가 알아주려나 이 고민되는 밤 모두 자료 쓰는 밤 기약 없는 퇴근 기사 되길 바라며 한 줄 한 줄 적어 편집은 기자의 몫 그래도 완벽하게 말로만 일하는 알 수 없을 거야 제목이 너무 길어 자꾸만 고쳐보네 리드 문장 어떡하지 임팩트가 부족해 맞춤법 검사하고 담당자 확인하고 사진도 골라내고 할 일이 산더미 보도자료 쓰는 밤 기약 없는 퇴근 기사 되길 바라며 한 줄 한 줄 적어 편집은 기자의 몫 그래도 완벽하게 말로만 일하는 법 알 수 없을 거야 때로 너무하기도 해 기사화 안 될 때 그래도 포기 못해 언젠간 빛을 보겠지 밤샘 작업 끝내고 아침에 발송하면 누군가는 읽겠지 이 마음 알아주겠지 보도 자료 쓰는 밤 기약 없는 퇴근 기사 되길 바라며 한 줄 한 줄 적어 편집은 기자의 몫 그래도 완벽하게 말로만 일하는 법 알 수 없을 거야 보도 자료 쓰는 밤 기약 없는 퇴근 기사 되길 바라며 한 줄 한 줄 적어 편집은 기자의 몫 그래도 완벽하게 말로만 일하는 법 알
알 수 없을 거야